안녕하세요.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의 김정섭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절세 전략 첫 번째 시간으로 연금저축 가입을 통하여 제공되는 보험료 세액공제 혜택에 대하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LP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평소 연금저축 가입에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방동에 사는 정민주인데요. 연금저축에 대하여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제 지인이 몇 년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을 해지했는데요. 네. 세금을 많이 떼었다 하더라고요. 가입할 때 별다른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던데 네네.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해서 적용되는 과세 조항이라는 게 있나요? 네. 연금저축에도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항이 존재하고요. 고객님 모든 금융상품이 그렇듯이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경우에 그에 반하여 과세 조항이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연금저축은 저축기간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추후 중도해지나 만기, 연금 수령 등과 같은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서 각각 과세가 적용됩니다. 연금저축 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과세 조항은 크게 기타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선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해지 시 또는 만기 시 일시금을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발생한 환급금의 16.5%를 기타소득세로 공제합니다. 기타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달리 원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16.5%라는 세율은 결코 만만한 세율이 아닌데요. 단 화면상에 나오는 사유로 인한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에는 예외적으로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여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그 외에도 만기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적용되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세금이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 구간에 따라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까지의 세율이 연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데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가 경과되면서 연금소득세율도 해당 구간에 부합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만약 종신형 연금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3.3%에서 4.4%까지만 연금소득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저축은 가입 후에 환급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든 연금으로 수령하든 과세가 적용된다는 건데요. 이는 그나마 많이 완화된 세율인 것이 과거에 가입한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시금 수령 시 적용되는 기타소득세율이 매우 높았는데요. 지난 2015년 세법 개정 이전에는 연금저축에 적용된 기타소득세율이 무려 22%로 기타소득세율도 높았지만 당시 발생한 기타소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의 합산과세까지 적용받아 그야말로 연금저축 중도해지로 인한 세금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여기에 2013년 3월 이전 연금저축 계약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 시에 해지가산세가 2.2% 부과되는 바람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 세법 개정 이후 현재 연금저축의 기타소득세율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6.5%로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해지가산세 조항 역시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면 16.5%가 발생한 이자에 대한 세율인가요?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대한 세율인가요? 네. 그게 바로 문제인데요. 기타소득세는 이자소득세와 달라 이자에 대하여 과세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원리금 전액에 대하여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징수액의 규모가 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연금저축에 가입할 때 이러한 환급 시 과세 조항을 자세히 설명받는 경우가 드물어 이에 대한 가입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죽하면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중도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금 감면분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한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가입 예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지금 화면상에 연금저축 상품의 해지환급금 예시가 나와 있죠. 4년 경과 시점의 환급 내용을 보면
4년 동안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매년 408만 원씩 총 1,632만 원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가입자는 매년 400만 원까지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어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71만 원이 적은 1,561만 원이 산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 가입자는 4년 경과 시점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 부과와 무관하게 원금 대비 71만 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하는 보험료에서 보장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공제하기 때문에 가입 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알아두시고요. 이때 만약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할 경우 가입자에게 부과되는 기타 소득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해 보도록 하죠. 우선 4년 경과 시점에 발생한 해지환급금이 바로 기타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의 현행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할 경우 257만 5천 원의 기타 소득세가 징수되는데요. 그렇다면 지난 4년 동안 이 가입자가 연금저축 가입을 통하여 받은 세액공제 혜택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이를 금액으로 산출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4년 동안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감면액은 총 264만 원으로 발생한 기타 소득보다 그나마 6만 5천 원 많은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입자의 연간 총급여가 5,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타 소득세율이 13.2%로 낮아지면서 4년 동안 세액공제를 통한 소득세 감면액의 규모가 211만 2천 원으로 줄게 되는데요. 이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부과된 기타 소득세액 257만 5천 원보다 무려 46만 3천 원이나 적은 금액입니다. 결국 연금저축 가입 후 중도 해지 등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세액공제를 통하여 감면받은 소득세, 감면액을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시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민주님, 궁금하신 사항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세요.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현재 직장에 있는 30대 양재호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에 대하여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아까 연금저축에는 기타 소득세 외에도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연금저축에 가입한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연금저축에 부과되는 연금소득세율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수령하는 연령대 구간에 따라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까지의 세율이 연금액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액이 많으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럼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연금소득세 외에 따로 있습니다. 현행세법에서는 개인이 준비한 사적연금에서 수령하는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아닌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토록 하고 있는데요. 이때 사적연금으로 인정되는 연금으로는 퇴직연금 추가납입액과 연금저축이 해당이 됩니다. 결국 노후의 연금저축에서 수령하는 연간 연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 종합소득의 연금소득이 합산되어 과세되는 만큼 생각지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 가입 시 향후 연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재호님, 효율적인 연금저축 이용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통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40대 자영업자 박현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연금저축에 대해 어떤 궁금한 점이 있으셨나요?
연금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나중에 본인의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시킬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네, 가능하고요. 연금저축에 부여되어 있는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제도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은 금융회사 범용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 후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종전 금융회사의 연금저축 계좌를 다른 금융회사로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연금저축 계좌 이전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중도해지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고요. 단 종전 금융회사와 이전한 금융회사에서의 연간 저축액 한도는 합산 1,800만 원까지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축한 원금에 대해서는 손해를 보지 않고 네. 이전이 가능한 건가요?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보험사에 가입한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로 계약을 이전할 때 이전되는 금액이 이전 시점의 해지환급금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시점에 계약을 이전할 경우에는 손해를 보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박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분의 시청자분들과 함께 연금저축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연금저축은 그 외에도 또 한 가지 유용한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 승계제도입니다. 연금저축에서 배우자 승계제도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계약을 소멸시키지 않고 배우자가 연금저축 계약을 승계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요. 승계 시 필요 서류 및 세부적인 절차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연금저축 가입 시 과세 조항 및 옵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연금저축 가입과 관련한 사항들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나 통 문의를 주시면 더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라이프 파트너스 슬기로운 보험생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